주도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단지 꿈을 꾸기 위해서다, 놀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한 시인도 있더라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신비주의 시인들, 뭐 루미 같은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인생이 마치 화사한 장미꽃이 피어있는 봄날, 우린 잠깐 산보를 나온 거예요. 그죠? 그 아주 예쁜 꽃들이, 화산 햇살이 그 생명이 막 피어나고 환희로운 그 정원의 한낮을 잠시 방문하는 건데, 우리는 거기 와서 일한다 그러거나 공부한다 그러거나 이럴 수 있다고 빗대서 얘기를 많이 해주죠.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우리 귀 기울여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좀 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이번 이제 4월부터는 그 11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기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강의 시간이 아마 한 1시간 정도고, 질의응답은 한 또 30분? 뭐 그렇게 짜서 올렸던 것 같아요. 우리 불교 미학은 계속 강의가 될 테고, 또 주어진 커리큘럼에 따라서 계속 주제는 그렇게 잡아서 강의는 하겠지만 내용은 조금씩 바뀐다 하더라도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전에도 제가 그 이전 시간에 강의하면서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저런 했을 때마다 고민은 강의를 이번 주에 가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준비를 하고 책도 보고 더 자료를 꼼꼼히 살피다가 막상 이 자리에 오는 시간까지, 그리고 또 여러분 만나는 순간 어떤 에너지 패턴도 달라져 있어요. 그럴 때 저는 늘 고민하는 건, 제가 이제 학교에서 요즘 강의 들을 때도 느끼는 게, 왜 이렇게 강의들이 재미없고 죽어있는 느낌을 자꾸 받거든요. 그건 뭐냐면 강의를 준비할 때 시점이랑 그 현장의 감각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특히 이런 미학이라든지 또 어떤 진리를 얘기하는 그 자리들은 죽어있는 어떤 복제품들을 끄집어냈다가 다시 한 장 닦아서 털고 깨끗이 해놓고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완전히 빛나는 그런 자리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원래는 미학의 필요성과 인간의 감각, 이걸로 이렇게 올렸고, 강의의 주내용은 어떤 것일 거라고 써놓긴 했지만, 이 주제를 중심으로 조금은 나가겠지만 전체적 흐름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그리고 우리 내면에서 무엇인가 움트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참 생명을, 그 참나를 잘 일깨우고 존엄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식으로 나가고자 해요. 아까 이제 사실 이 생각은 전 못하고 왔어요. 근데 4월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순간, 좀 전에 우리 거사님이 만들어준 그 수월관음도에 대한 예쁘게 디자인된 기념품을 보면서 잠깐 그 얘기 듣다가 이 얘기로 미학의 필요성과 우리의 감각 얘기를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종교인이면서 소설가였던 게오르기라는 루마니아 태생의 신부가 쓴 소설이 있었어요. 제목이 25시라는 소설이었는데,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졌었죠. 영화에는 그 주인공이 누구죠? 네, 안소니 퀸이 그 주인공으로 나오죠, 그죠? 근데 이 소설의 서두에 나오는 그 삽화가 하나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잠수함을 띄울 때, 그 당시 이제 2차 대전의 그 포연 속에서 인간의 절망의 한계, 우리의 인간 삶의 조건이 얼마나 절박하고 안타깝고 음모와 배신과 정직하지 못한 것으로 뒤범벅되어 있는가를 고발하는 소설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발 소설, 인간 실존의 현상이 어떻고 제도가 어떻게 인간을 억압하는가를 고발하는 하기 위한 작은 사파로 잠수함을 탈 때 잠수병들이 모르모트를 데려가는 얘기를 써놔요. 그래서 이 모르모트를 데려가는 이유는 잠수함이 해저를 심해 속을 다니면서 산소가 결핍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르모트가 산소 결핍으로 파랗게 죽는다네요. 그거를 관찰하고 있다가 그때 빨리 떠오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선한 공기를 유입하기 위해서. 이러한 감각, 그죠? 잠수함 속에 모르모트 한 마리. 그리고 이런 비유는 또 지하 갱도를 석탄태교에서 갱도를 파들어 가는 광부들이 갱도에서의 카나리아 새를 새장에 넣고 간다 그러죠. 작은 카나리아 이런 녀석들이 가서 그 지하 갱도에서 일할 때 산소가 결핍되어 있든지 또는 갱도 내에서 어떤 인간에게 좋지 않은 가스가 유출될 때 이놈들이 이거를 알고 알아차린대요. 자, 그러면 우린 요 두 가지에서 뭐 감각의 얘기를 요 얘기를 하다가 떠오른 거예요. 근데 얘기하다가 또 다른 생각이 떠오르겠어요. 떠오르면 또 해야 되죠. 자, 여기에서도 어떤 종교의 자리 또는 무엇인가 새벽을 일깨워주는 미네르바의 부엉이 같은 역할이 무엇일까? 바로 이 종교도 역시 이런 기능을 좀 하고 있다고 느껴져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스님들이 자기 스님답지 못하게 있을 때 얘기하는 게 뭐죠? 가령 이 불교는 세상의 목탁 같은데 이 기능을 잘 못한다는 얘기를 하죠. 그죠? 우리가 실제로 목탁도 도량을 깨우는 거잖아요. 일깨우는 어떤 힘. 그러니까 이 종교들도 우리의 잠들어 있는 어떤 것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가령 우리 목탁 얘기를 하죠. 그죠? 또 뭐 기독교 같은 곳은 십자가를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기네 상징적인 어떤 것들로. 또는 횃불, 진리의 등불. 우린 이렇게 모르모트나 카나리아처럼 목탁이나 십자가 역할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건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감각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죠? 병이 들어있다고 진단 내리면서 병으로부터 벗어나라고 또는 조건화된 삶을 산다면 거기서 벗어나라고 요구하는 매개로서 우리는 이 감각을 찾는 거고요. 감각에 대한 일깨움이야말로 바로 미학의 필요성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서구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게 어차피 우리는 이 시간은 불교 미학이기 때문에 일반 미학과 달리 불교를 통해서 미적인 세계에 어떻게 들어갈 거냐 이런 실용적인 또는 효용성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종교 미학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마지막까지 견지해야만 자기 정체성이 형성되고 납득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모르모트와 카나리아 그리고 종교의 기능 중에 하나인 일깨워주는 어떤 것들에 대한 것으로 첫 번째 주제별 강의, 시리즈 강의의 첫 번째인 미학이라고 하는 것의 아이덴티티를, 특히 불교 미학의 아이덴티티를 저는 이렇게 잡아본 거예요. 감각의 일깨움과 그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것들. 그리고 이런 인식이야말로 부처님 세존을 우리가 대의왕이라고 얘기해주는 그리고 그렇게 칭송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바로 중생인 나 자신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고 내가 바로 병이 들어있음을 인식시키고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건강하고
참답고 더 진실한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이정표죠. 그래서 실제로 종교들은 이런 목탁과 십자가로 상징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도 대부분의 종교적 기록물들을 경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 경을 얘기할 때는 이걸 눌러도 이게 없으신 게 아니죠. 우리 대부분의 경전들은 이 경전들, 뭐 성경, 거룩한 경전이든 우리 수많은 84,000가지의 경전들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그죠? 하나는 길이에요. 길과 거울의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본다 해도 이런 길과 거울에서 바로 모르모트나 카나리아, 목탁이나 십자가의 이미지를 그대로 유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아마 이전 시간에도 제가 주요한 그 매개로 사용했던 것들이 대부분 이제 상징과 기호 이런 이야기들이었는데 여기에서도 우리는 종교야말로 상징의 언어이다는 것에 쉽게 도달해요. 그리고 미학은 이런 상징들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새로운 눈을 갖게 하느냐의 문제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훈련이 잘 돼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인식할 수 있고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관법의 전문가들, 그래서 습관적으로 보았던 것들을 습관을 넘어서 보게 되고 그 의미의 깊이를 찾아 나가게 되죠. 그죠? 이런 것들은 결국은 하나의 상징이나 기호였던 거죠. 대부분은. 물론 이런 상징들은 다시 말해서 이런 길을 얘기했을 때 또는 거울을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 그대로의 길이나 거울과 다른 어떤 거예요. 그죠? 가령 우리가 뭐 바위를 얘기했을 때 우리는 이 바위를 얘기하면 신상의 어떤 바위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르죠. 대부분은 그 이미지. 근데 이런 그 이미지 이전의 언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 그대로의 사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 너머의 어떤 것들을 함축시켜서 전달해 줄 때가 있어요. 그죠? 이럴 때는 우리는 말로 표현된 것과 가르쳐지는 것, 불교에서는 이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가리키는 손가락과 달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를 이런 미학이든 또는 기호학 뭐 상징을 언어하는 사람들은 기표와 기의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신이 피해와 신이 피양의 이야기거든요. 가령 우리 말로 형성되는 가령 바위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때 얘기가 계속 흘러가는 대로 갈게요. 바위라고 하는 이렇게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들, 기록되어 있는 표상들이 있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기의가 있어요. 그죠? 기표와 기의 간의 불일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령 바위를 얘기할 때 자네는 바위 같은 사람이야 라 그러면 바위로 상징되는 어떤 걸 추상화시켜내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여기에는 말 그대로 기의의 자리가 있는 거죠. 그럼 스님 저런 강의를 이제 어떤 사람이 여기까지 들었어. 그러면 그러니까 불교에서 예. 아니 이게 복잡한 건 없어요. 우리가 뭐 학교 다니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얘기들이 이거를 왜 그러니까 불교에서 접목시켜서 스님이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그런 거를 이제 저 혼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는
그러니까 어떤 깨달음까지 가는 과정이나 거기서 왜 우리가 뭐 말에 빠지지 말라 그럴 때 저런 것들을 가르쳐 줌으로 해서 하나의 그 가는 길에 또 수단으로 쓰라는 의미에서 가르쳐 주시는 건지 이 수업을 왜 우리한테 저런 내용을 해주시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요즘 제가 너무 재미없게 설명. 좀 갑자기 막 생각이. 아니 그러니까 재미없는 것도 없진 않은데, 예. 그러니까 왜 이 이학 그렇죠. 불교 의학의 필요성 그러면은 아까 뭐 감각의 일깨움이 불교 의학을 한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은 그 감각의 일깨움 왜 해야 되냐 하면은 그 감각의 일깨움은 왜 무아나 뭐 이런 것들 왜 설명할 때 네. 그런 것들 제대로 나를 알아차릴 때 필요한 그런 거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거에 하나의 방법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건지 그런 게 방법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 문제가 무척 중요하다고 저는 많이 느껴서요. 인식 우리가 어떻게 알아차리느냐 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주로 재반복해서 했던 것에 하나가 좀 이거였던 것 같으죠, 그죠? 이전에 이렇게 제가 보면 그런 상징과 그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에 바로 이것이 놓여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말씀은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요. 너무 그러니까 스님이 알고 계신 건 이만큼이고 저가 알고 있는 건 선과 방금 말씀하신 위의 내용 그 두 개밖에 없다 이렇게 보니까 그걸 어떻게 연결시켰습니까? 중간에 제가 저기서 선을 어떻게 끊어내야 되나 쉽네요. 부처님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선 불선의 그 선을 말씀하시는 건지 가령 우리 저기 왜 착한 일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선이라는 의미가 착한 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 이 얘기였고 선 우리가 얘기하는 선 그 선을 착한 선 깨달음 자체 또는 깨달음에 대한 과정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착하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각성되는 어떤 그런 도구로서도 필요했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쉽게 여기까지 얘기하면 그걸로 이렇게 끝낼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설명을 더 해드린 건 우리의 감각을 좀 예민하게 해보자든지 좀 새로운 것으로 보자든지 이런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왜 우리가 예민해져야 되고 새로운 시각으로 왜 봐야 되는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왜? 뭘 볼 건지 어떻게 볼 건지라는 거. 그냥 보자 그러면 저희는 잘 못해요. 알겠습니다. 중간에 다 아세요? 아니요. 아무튼 그런 얘기를 중간에 좀 해주셔야만 저도 다시 한번 이렇게 이런 설명을 내가 너무 쉽게 어떤 건 건너뛰었고 또 어떤 건 너무 재반복하고 있다. 저는 강조하기 위해서라지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거든요. 중간중간 그걸 얘기해 주시면 좀 교정하고 원래 가져왔던 자료를 이어서 좀 보고 그런 식으로 할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왜 하느냐 뭐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세계는 사실은 그 외부에서 강제된 표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전에도 한번 거울 이미지를 왜 미미끌이라는 얘기를 할 때도 표상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얘기가 또 너무 또 건너뛴 것 같다 얘기하다가. 근데 좀 요 표상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우리는 어떤 실체들을 사실은 잘 못 보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기본적 인식이에요. 잘 못 본다는 건 서로 상이하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상에서도 극장을 갈 때든 또는 사람들 간에 무슨 얘기를 할 때 기본 개념을 서로 달라서 엉뚱한 얘기를 하기도 한다 그랬죠. 똑같은 걸 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 외부에 있는 세계를 객관적인 세계라고 느끼고 받아들이지만 실제로 이 외부의 세계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도 이런 컴퓨터 화면을 비치는 건 프리젠테이션이라고 그러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받아들일 이 표상이라는 말을 리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해석을 한다 그랬을 때 밖에 있는 것들이 내가 되비춰주고 그걸 인식하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기표와 기위의 차이에서도 어떤 사물에 대해서 가리키는 이 과정 속에는 인식의 시작, 내 내부에서도 전달되는 나와 너 사이에서가 아니고 나라고 하는 한 개체 내에서도 인식의 시발점과 종결점에서는 미세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바로 금강경 같은 것들이 얘기해 주는 것들은 이런 어떤 섬세하게 갈라내주는, 그래서 허상을 벗겨내주는, 또는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올바로 보게 해주기 위해서 눈을 벗겨주는 이런 역할을 했다고 보면 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각의 일깨움, 다시 말해서 온전히 깨어있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감각을 얘기하는 거고, 그 자리에서 비로소 이런 불교미학 또는 종교미학의 자리가 잡힌다, 이렇게 설명은 조금 의미가 전달될까요? 그러면은 네. 좀 엉뚱할지 모르지만 네. 근경식으로 이렇게 설명해달라는 같이 이게 매치가 될까요? 예. 그렇겠죠. 저도 이런 설명하다가 자주 불교적인 용어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저식으로 자꾸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불교적이 아닌 것처럼 막 느껴지기 쉬워서 그죠. 그렇죠. 이런 어떤 인식의 문제야말로 사실은 기표나 기위의 문제만 해도 우리 근이라고 하는, 그리고 식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18 육군 6경이 합쳐져서 인식을 만들어내는 18처가 온전히 나타낸 거죠. 그죠? 이 18처야말로 18개인가요? 12처. 12처.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법계의 전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근과 경식, 불교의 기초에 대해서는 제가 오히려 관심 없다 보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네. 이런 18개야말로 인식의 주체와 대상과 인식 과정의 결과, 또 인식 과정 자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것도 사실 그런 문제일 수 있었어요. 대충 이제 불교적인 이야기로 좀 그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이쪽에서는 목탁이라고 하는 것을 왜 치는 건가 하는 것도 이미 도량석이라는 말 자체 속에 깨어남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죠? 그리고 금방 이것들, 거울이다, 또는 목탁이라든지 모르모트나 카나리아에서 우리는 어느덧 목탁의 상징적 의미, 목탁 그 자체가 아니고 목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를 찾아 나가면서 기표와 기위를 얘기했는데, 왜 이런 어떤 가리키는 손과 달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불협화음, 일치되어 있지 않거든요, 늘. 그래서 온갖 선사들이 뭐 차나 마시고 가라든지 뜰 앞에 잣나무라든지 하는 알 것 같지만 알기 힘든, 또는 안 사람만이 손뼉을 칠 만한, 그리고 자유를 누리는 이 경지는 바로 이 두 개의 사이에서 늘 일치되어 있지 않고 불협화음을 거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나가는 도구의 하나가 바로 상징적인 어떤 것이었고, 상징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저는 감각의 깨어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을 읽는다는 것, 그리고 그 경전을 올바로 이해했을 때만이 난 그것을 보았어 라고 얘기하는 것에도 이미 감각적 언어가 있지만, 실제로 경전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입장, 그 자기 지점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것들이 바로 이 종교미학, 불교미학의 이 왜 필요하고
불가미학은 무엇인가 하는 걸 거예요. 바로 그런 그 세존이 느꼈던, 세존이 보았던, 세존이 알았던, 세존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점 하나를 찾아보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마음의 점을 찍는 길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좀 해나갈게요. 그러다가 지금 이 시간은 지난번에 그 제가 준비했던 파워포인트 가운데 좀 보여드렸던 것들을 좀 더 설명하고 오늘 이 화사한 날은 좀 무겁지 않게 그리고 좀 더 선명한 그리고 불교적인 설명 방식으로 좀 나가도록 할게요.